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 오늘 지방에 나와 있는데요. 좀 땅을 보러 나왔어요. 저는 땅을 보러 나오면 저 이제 사장님들이랑 인사를 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영상을 찍어요. 딴 게 아니고요. 전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이상 문의도 안 오고, 문의가 온 지 꽤 됐어요. 제가 이걸 영상에서 자꾸 얘기해서 그런지, 제가 성격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의가 멈춘 지 꽤 돼서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진짜 그럴 분위기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요.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모임 있죠.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아니면 저기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밴드에서 모여서 다닌대요. 아직도 지방에 아파트 사러, 지방이랑 경기도 외곽에. 근데 물론 그 하시는 분들이 취지가 있고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지금은 정말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어떤 명의로 얼마에 사서 언제 누구한테 파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성장에서 돈 벌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이 약간 정체돼 있기 때문에 금매를 찾기는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가면 금매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뭐 사람들 이끌고 가는 사람이 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단체로 움직이기 되게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유동성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합리적이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은 내 돈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으뜸이 호재예요. 참고로 저는 호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 호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호재를 보고 뭔가를 사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번 뒤어봤거든요. 크게 뒤어봤습니다.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그 호재를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호재에 사람들이 심리가 응해서 여기에 돈을 집어넣는 타이밍이 언젠지 몰라요. 호재는 알지만 그 호재 때문에 여기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아무도 몰라요. 호재가 있는데 내가 기껏 샀던데 알고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어. 내가 A, B, C 중에 C팀이야. 이러면 돈을 못 벌어요. 내가 호재인 줄 알고 내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A팀인데 B팀, C팀이 없어요. 이래도 돈을 못 벌어요. 내가 호재가 좋아서 A팀이나 B팀으로 들어갔는데 호재가 취소가 됐어요. 이래도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그 호재는 내가 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국가에서 수많은 약속을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걸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봤고요. 일정 도시, 이거 사실 이 시군구마다 약간 행정력이 다르거든요. 일정 특정 시군구는 전 이제 안 믿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재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제가 이 지역을 2020년도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제가 잘한 건 아닌데요. 사지 말자. 이거는 유동성, 보따리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거를 살라는, 구매하려는 사람만 있고 사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딸린다. 이거 나중에 던진다. 이제 이거 더 이상 난 여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욕을 먹었던 지역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호재가 알려졌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게 했고 돈이 많은 분들조차도 돈을 갖고 내려왔던 그 도시, 세종시예요. 세종시를 내가 2020년도에 세종시 살 돈이면 대전 사야 됐다고, 지금 글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들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가가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어요. 주간 상승률 3%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려면 일주일에 한 0.1%만 오른대요. 아니야, 0.1%, 0.08?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 0.08에서 0.1%씩 50주에서 52주 오르면, 근데 1년에 2번 통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주 동안 0.08% 하면 1년에 4% 오른단 말이에요. 4%에서 5%면 물가 상승률 충분히 반영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주간 단위로 0.08에서 0.1 정도 오르면 되는데 0.3이 아니라 여러분, 주간 상승률이 3%라고요. 3%. 세종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는데, 사람들은 미친듯이 와서 쓸어 담고 돈을 거기다 넣는데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하는 전세입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싸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니 그러면 계속 와서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부동산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소유의 가치를 이용의 가치가 정해요.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실이 있어요. 어떤 큰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월세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20억을 주고 샀어요. 딱 샀어요. 20억을 주고 샀는데 월세가 누가 봐도 이게 1,000만 원이래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의 월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월세가 1,000만 원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20억에 살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군집이 있고 모여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이용의 가치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제가 낙찰을, 이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사실 정말 막 특수물건이나 미친 짓을 하면 가능은 한데, 어떤 건물을 내가 5억에 샀어요. 5억에 샀는데 내가 월세를 1,000만 원에 맞춘 거예요. 좋다 이거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야 그래도 5억에 샀잖아. 근데 저 월세 1,000만 원이 특이한 거지. 아니야. 다음 세입자도 1,000만 원, 그 다음 세입자는 1,100만 원, 그 다음 세입자는 1,500만 원에 내가 월세를 맞췄어요. 그러면 그 동네 수익률로 환산이 돼서 그 건물은 20억이 넘게 팔려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용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로 이완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기대심리나 안전성 그리고 환매성이 들어가는데, 이걸 강남 부동산, 강남에 있는 통 건물이랑 지방에 있는 통 건물이랑 비교하시면은 이 리스크나 어떤 황금성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세요. 세종시 아파트는 가격은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이용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싸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억, 3억, 4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저 말고 실제로 투자를 해본 분들은 다 알고 있었고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그나마 호재가 뚜렷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인데 지방도시는 그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도시를 봤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 지방도시를 그것도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간다. 우르르 들어가면 뭐가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용가치, 사용가치를 검증할 타이밍을 뺏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가서 지방의 아파트를 사요? 내가 단톡방이 아니라 혼자 가서 사요. 그리고 전세를 맞춰요. 그럼 세입자 한 명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 내가 확인도 가능하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사전에 상담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10명, 20명이 그 도시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20명 넘게 가잖아요. 제가 요번에 물어보니까 꽤 많이 오셨더만요. 그러면 전세를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요새 여기 전세 귀하니까 전세 구해줄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한계일 때 얘기지, 여기 전세입자가 대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가서 투자자 10명이 넘게 한꺼번에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맞춰달래요. 그럼 사장님은 처음에 맞춰준다고 하겠지만 맞춰질까요? 맞춰질 수도 있겠죠. 안 맞춰지면요, 그럼 전세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이 늘어날 테고 그 와중에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불안감을 느끼면 여기서부터 무서운 게 나와요. 여러분, 이 불안감을 느끼면 이 사람들이 탈출할 타이밍은 나오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앞에 팀 A팀이 빠져나가요. 얘네는 A팀, B팀, C팀이 있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게 A팀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A팀을 맡아서 들어가고 자기들이 B팀, C팀을 이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B팀, C팀은 빠져나갈 정신이 없죠. 이용 가치를 확인할 길이 없죠.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제가 거품이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거품이 쌓이죠. 이용 가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매매, 소유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오기 때문에 전세입자 확인도 안 하고 10명의 소유권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이용 가치가 확인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얘네가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는 물려버리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유일한 키는 뭐냐면 대세 상승. 전국적으로 집이 정말 부족하고 그 지역에 전세입자가 대기 수요가 있고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돌아서 내 다음에 사줄 사람이 대기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될 때가,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동성도 느려져 있잖아요. 이런 타이밍에 집단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런 타이밍에는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급매나 극급매나 경매가 기회가 있는 거지 집단으로 쇼핑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도 지금 유동성 위험하고 개별로 움직여야 되고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은 이 점은 유의해서 다니셔야 되고, 지금 저는 여러분 제 의견이에요. 그분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죠. 같이 다닐 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렇게 여러분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왜 이렇게 적겠어요?
그럼 거래가 적으면 반대급부로 타이밍을 이용해서 물건을 후려쳐서 싸게 만약에 사시겠다면 후려쳐서 싸게 살 생각을 해야지. 집단으로 같이 가게 되면 같이 몰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순번 모르시잖아요. 뒤에 있으면 그대로 이제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집단의 힘을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어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만 더 둘러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